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2강 교육 철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들 교육 철학은 크게 한 2강 정도 여러분들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철학은 크게 우리가 내용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듯이 여기 어떤 거냐면 이제 서양 교육사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따로 많이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어떤 주의에서 어떠한 교육관을 갖고 교육 목적이 뭐고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교육의 목적, 그냥 방향성 이런 데로 위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교육 철학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 교육 철학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교육 철학에 대해서는 의미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제주의, 실용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히 여러분들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전통적인 교육 철학에서 교육 철학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육 기능을 한번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단어가 한번 두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교육의 철학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교육의 철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적 철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걸 살펴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자, 교육의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쪽으로 여러분들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고요. 교육적 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의, 예를 들어서 뭐 진보주의, 이상주의, 관념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나의 분야로서 나타내는 게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지금 교육적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교육 철학의 기능부터 볼게요. 자, 교육 철학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철학을 말합니다. 독자적인 학문 영역. 그래서 교육 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분석적 기능이 나왔습니다. 자,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교육 철학의 기능은요. 자, 분석적 철학은 말 그대로 자, 예를 들었습니다. 교직의 자율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요, 여러분들. 자, 그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잘 말 그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교직의 자율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직이 무엇인지, 자율성이 무엇인지, 교직의 자율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 그대로. 자, 첫 번째 개념의 의미와 논리적 관계 규명. 자,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개념의 의미, 모호한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교직의 자율성이 무엇인가, 교육의 자율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계 규명을 하고요. 그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게 교육 철학의 첫 번째 기능인 분석적 기능이고요, 여러분들. 자, 가치 판단 시 그 기준을 밝히는 거고요. 어떤 걸 통해서? 개념의 의미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사용되는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어떤 신념이나 가정 또는 가치관에서 움직이는가를 말씀드립니다. 결국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한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모호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주는 게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여러분들 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용어, 개념, 이론 등이 어떤 인간과 세계관. 자,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용어, 개념 등을 정리하자. 분석해보자. 그게 여러분들 분석적 기능입니다. 자, 크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평가적 기능입니다. 자, 평가적 기능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실제로 기출됐던 걸 보시면요, 여러분들 실제로 앞에 보면 분석적 기능과 이 평가적 기능이 말 그대로 교육적으로 평가적 기능을 합니다. 자, 교육 현실이나 이론에 대한 판단 및 교육 좌표. 자, 제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자, 평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핸드폰을 샀을 때 나 이게 좋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나는 이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아니면 기능이 마음에 들어.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옷을 샀을 때 이 옷은 이뻐서 좋아, 아니 나한테 잘 어울려서 좋아, 다른 사람이 입기 소화하기 힘들지만 나한테는 어울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내 몸이 막 특이하다, 키가 좀 작고 다리가 짧다, 이때 그 마네킹이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평가적 기능은 이 교육이 어떠한 교육 좌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교육 좌표의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열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평가적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교육 현실이나 이론의 한계점 또는 장단점을 따져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평가적 기능은 교육 좌표를 실천한다. 교육 좌표의 실천을 확인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사변적 기능이라고 나왔네요. 사변적은 여러분들 교직의 자율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자 자율성의 기준. 사변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사변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 제시, 대안을 모색하고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설명체를 구하나요. 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추구해야 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 우리가 분석, 개념을 분석했죠. 그 다음에 평가, 교육 좌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요. 그런 거 가지고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사변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합적 기억인데요. 자,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 철학은요. 기존의 여러 학문들, 예를 들어서 2번 보시면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행정학 등 각각의 독특한 관심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 교육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교육은 그냥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 통합적으로 관련시켜서 이해한다라는 게 통합적 기능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이 부분에는 분석적 기능이 무엇인지, 평가적 기능이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 여러분들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분석적 기능과 그 다음에 통합적 기능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교육 철학의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근데 실제로 전통적인 철학 부분 여러분들 4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일단 한번 먼저 간략하게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했던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실제주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주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주의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실제주의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말 그대로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지식은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설명한다. 자, 지식은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 지식은 우리가 어떠한 사물에 있는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실제로 여부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당연히 실제주의 목표는 여러분들 지적 능력의 성숙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보다는 현대어, 그 다음에 언어주의를 탈피하라. 자, 사물중심.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관찰과 실험. 자, 쉽게 말하면 실제주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떠한 자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그게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런 법칙을 아는 것이 실제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 여러분들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됩니다. 왜? 실제로 어떤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해하는 과정이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려면 전문가들에서 교육정에 결정되어야 된다. 아주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주의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주의. 여러분들 자연주의는 제가 지난 강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연주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말 그대로 루소, 코메니우스 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자연을 위한 실제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합자연의 원리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에 따른 아동의 천부적인 잠재력. 그래서 이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 교육자들 대부분 여러분들 아동의 자질, 재능을 여러분들 중시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연과의 접촉, 즉 직관에 의한 교육을 중시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자연과의 접촉이니까 여러분 직관 계속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직관교수법이라고 계속 하고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교사를 정원사에 비유하다. 정원사가 뭐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해주는 거. 그럼 교사는 자연 관리해주는 거지 어떠한 주입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동의 잠재적 능력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합자연의 원리, 자연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아동 중심 교육의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용주의. 제가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존 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뒤로 이제 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자, 실용주의는 같은 말로 실험주의,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자, 실용하면 여러분들, 자, 존 듀이가 집행을 했고요. 실용주의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 대표적으로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실용에 대한, 없던 땅을 개척하면서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영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실험주의 또는 도구적이라고 부르고요. 자, 경험을 통한 인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험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얘기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얻는 과정.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연결되냐? 여러분들 실용성으로 연결됩니다. 실용성. 자, 경험적으로 실용적으로 가치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고요. 그 가치는 현실적인 합리성 또는 현실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쉽게 도식을 하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용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용적인 것은 여러분들 지식이고요. 실용적이 아닌 건 지식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상대적. 이 실용성도 여러분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쉽게 좀 있으면은 우리가 겨울이나 여름. 자, 여름에 너무 더워서요. 에어컨을 틉니다. 너무 시원하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겨울에도요. 미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똑같은 그런 실용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시간에 따라 또는 공간에 따라 또는 상대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우리 세계적인 피겨 스타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바람 욱 하고 여러분들 에어컨 선언하죠. 근데 그 에어컨 북극이나 이런 데서는 안 팔립니다. 그렇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실용성이 있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적이니까 변화한다는 얘기죠. 변화. 그렇죠? 자, 이게 왜 말씀드리냐? 왜 이 상대적, 이 경험에 의한 실용성은 왜 상대적이고 항상 변화하냐?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어디까지 갖고 옵니까? 교육에까지 갖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용성에 대한, 실용주의에 대한 큰 것을 말씀드렸다면, 자, 5번 보세요. 자, 교육의 목적과 수단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변화해야 됩니다. 시대와 공간에 맞게 항상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성장 자체가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결국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적인 목적과 수단도 항상 때에 따라 변화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2021세기를 벌써 이제 지나온 시점에서 요즘 여러분들 창의적인 활동 많이 중요시 하고요. 그렇죠? 단순히 뭐 옛날처럼 학교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대인 관계도 좋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거.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는 아무래도 뭐 국영수 위주로 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대학 갈 수 있는 대학 또는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고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인을 얘기하자면 몇 년 전에 뭐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회사를 취직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회사를 취직했는데요. 그 면접 때 물어봤대요. 왜냐면 그 지인이 이렇게 적을 게 없어갖고 헌혈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협회에서 무슨 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내가 쓰니까 면접관이 이제 물어보더래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이거 무슨 뜻이 했냐? 그래갖고 솔직히 얘기했답니다. 다른 것으로 뭐 사회에 공헌할 거가 없어갖고 건강한 몸뚱이로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헌혈을 많이 했다 하는데 오케이, 면접관이 그거 듣고 그냥 오케이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제 지인한테 실제로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다양한 교육 방법, 교육도 선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실용적인 상대적에서 많이 발전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은 중요한 말 나옵니다. 경험의 재구성 과정. 교육은요,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실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또는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기본적인 맥락이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다시 한번
지금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교재로 심판 기준으로 112페이지 갑니다. 뭐 급하는 그냥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전통적인 교육 개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 112페이지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부분은요, 요 안에 것만 자세히 정리하고 제가 체크하지 않은 부분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자연주의 철학이 나오네. 자연주의 여러분들 계속 나왔습니다. 루소, 코미니우스 어떤 거 생각한다? 네, 합제한의 원리, 합제한의 원리. 자, 그래서 교육사상 뭐라고 나왔습니까? 합제한의 원리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은 따라서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 자, 선천적인 것, 잠재적인 것. 인간 내부에 있는 잠재적인 것. 누구야? 특히 아동, 그렇죠? 아동을 개발, 아동 스스로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방법은 자연 발달적으로 흥미있게 놀려라, 그렇죠? 아동 교육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주관적 자연주의는 루소고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는 객관적 자연주의인데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 여러분들 떠나보시고, 자, 이상주의 우리가 보통 관념론이라고 하는데요. 관념론 여러분들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제 리즘 붙이는데 아이디어 이상적입니다. 자, 이상의 원리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용적인 것이 아니고요. 특히 여기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실용주의적인 면이 아니고요.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이런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인격의 도야, 품성의 도야, 도덕적인 도야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을 보면요. 자, 인격의 도야, 자아신앙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들 교육은 자연적 필요에 의해서만 아니라 자, 정신적 필요가 별표입니다. 그렇죠? 진리 탐구. 정말 이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여러분 이상적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 말 기억하시나요? 유토피아란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여러분들 우리 이상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토피아의 이상세계는요, 말 그대로 그 어원으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정말 이상향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상주의적, 너무나 이상주의여서 반대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도 또 비슷한 말도 있죠. 신화라는 말. 우리가, 가수 말고요. 그냥 우리가 신화 얘기할 때 여러분들. 신화할 때, 뭐뭐의 신화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신화적인 일을, 영웅적인 일을 했다는 걸 신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어느 일반 사회학에서 다룰 때는요, 여러분들 뭐뭐의 신화 이러면 여러분들 거짓, 오류 이런 걸 얘기죠. 그러니까 신화 이거 거짓됐다. 우리가 이런 명성과 과거에 어렸다 이런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는 말 그대로 진리 탐구, 이상 사회 실현 또는 인격도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예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더 질문이요. 교육적 가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현실을 초월한 가치를 중심적으로 지향함으로써 그렇죠? 자연주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특히 현실을 초월하는 가치, 가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말이죠. 초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향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계 보면요. 한계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한계 여러분 보세요. 너무 유토피아적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 유토피아적, 너무 이상적이어서 여러분들 현실에는 적응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공무원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생들에게 공부 왜 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왜 해? 그러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요. 그 다음에 이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정답이죠. 공부해 했는데 저는 공부가 재밌습니다. 재수 없죠. 그 다음에 저는 학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안 놉니다. 그런 데라고 왕따당하기 쉽습니다, 요즘에. 자, 이런 것처럼 너무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정신적인 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기술 또는 기술교육 같은 것이 부족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실제주의입니다. 실제주의는 아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실제주의라고 나왔으면요. 자, 말 그대로 실제는 뭐야? 사물이 어떻게 어떠한 법칙에서 이해되는지, 사물이 어떻게 대해서 이해되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는 거라고 해서 아는 거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게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목적은요. 첫 번째 뭐라냐면 사물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그렇죠? 사물에 내재하는 자연 법칙을 이해한다.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식은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끝. 이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 실제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자,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교육 내용 고전보다는 현대어 중시하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그래서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자, 교육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 사물을 자연 법칙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경험하고 관찰해야 된다고 했죠. 계속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누가 교사가 주도권을 가져서 교육 전문가에서 구성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비슷한 표현이면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교사와 주도권을 갖되 아이들의 흥미와 지적 호기를 많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교사가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실제적에서는 왜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은 전문가들이 구성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꼭 줄천수고 별표 쳐놓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적 교육을 중시한다는 가볍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의 한계는요. 이 실제주의 한계는 지식, 야 존재하는 사실이 있어. 너 외워, 너 배워. 내가 전문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구성해 줄 테니까 내가 외워. 이거죠. 주입식 교육에 좀 단점이 있긴 하죠.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던 주입식 교육. 근데 어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주입식 교육이 아닌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창의력도 좋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 뭘 알아야지 창의해야지. 머리가 왜 빈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조화가 안 된 거죠. 물론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뭘 채우기는 쉽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뭘 응용하기가 힘들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실용주의. 제가 실용주의는 다시 한번 이렇게 펴놓고 말씀드리면요. 자, 첫 번째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나 뭐라고요? 예. 경험에 의해서 실용성. 끝. 경험의 실용성. 경험의 실용성.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시간에 따라 변한다. 공간에 따라 변한다. 그럼 교육도 어떻게 된다? 교육은 성장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럼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변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도 교육의 목적과 수단을 변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경험과 변화가 실제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과 수단도 변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경험, 상대적인 거. 따라서 여러분들 그 해결하는 방법도 교육의 목적의 방법은 수단도 변해야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변하잖아요. 시대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나라 세계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구되는 능력이 과거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공무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는 교과서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로 그런 의도에서 자꾸 공무원 시험을 바꾸는지는 의심이 갑니다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인간 복리를 증진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결국 인간의 복리 증진. 우리가 교육 왜 하냐?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별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다른 교육 목적과 교육 방법을 가르친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복리 증진. 쉽게 말하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건데 그게 시대별로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르니까 교육적인 목적과 방법도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 환경은 민주주의하고 아동의 흥미를 존중한다면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자, 교육 목적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요. 성장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죠? 인간의 복리 등 인간의 성장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여러분 경험의 재구성이다. 자,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인 지식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은 그때그때 경험을 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현실에 맞는 실용성에 맞는 교육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용주의자는 내용보다 방법을 더 중요했으면서 교육 방법은 융통성 별표 쳐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실용주의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에서 실용주의의 교육 철학.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서 교육은 여러분들 사회성이다. 자,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교육은 사회에 맞게, 각각의 사회에 맞게 사회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의 사회성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죠. 상대적이란 말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은 사회성이다. 교육의 사회성은 상대성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교육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건 여러분들 역시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여러분들 융통성,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은 경험에 의해서 역시 재구성된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재구성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행동의 학습이다. 행동 학습이다. 여러분들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였죠? 그렇죠? 경험. 행동 제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동에 대한 흥미인데 요건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실용주의가 여러분들 마무리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기출문제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모호성, 원래 교육 철학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자, 개념들의 논리적 모순성을 규명한다. 개념의 모호성, 개념의 의미를 규정한다. 개념의 의미다. 나누어서 분석해야죠. 네, 그래서 분석적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개념의 모호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용주의 교육 철학,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실용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자, 하나 사람. 자, 1번. 경험과 변화가 실제의 본질. 맞습니다. 경험과 변화 유연한다 그랬죠. 교육의 목적과 수단은 항상 변화한다. 그렇죠. 키워드 나왔죠. 경험과 변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교육도 항상 변화하고 성장한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 그렇죠. 결국 인간의 성장, 인간의 복리 증정이 우선이다. 그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은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학습은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뭐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뭐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똑같은 일 반복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실용주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정은 전문가에서 하려면 뭐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죠. 그럼 그러니까 지식은 뭐 하기 때문에?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 때문에. 즉,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은 사물에서 나타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실제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실제주의 교육 철학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저희가 실용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주의 다시 한번 방금 언급했는데 바로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이다. 발달 단계 여러분들. 그다음에 2번. 초보적인 학문의 과정과 자연과학적 실용적 지식 교육. 실용적 지식. 그다음에 3번. 교육 과정은 책과 교과서 이상의 직접 체험을.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다. 그렇죠? 실용주의 나오는 거죠. 마지막. 교사가 주도권을 중시해야 돼. 그렇죠? 실제주의 태에서는 여러분들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전문가들이 같습니다. 물론 하되 아동의 흥미와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맞아주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실제주의와 실용주의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셔도 여러분들 크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실제주의는요, 사물을 통해서 실제하는 지식,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전문가에서 구성되고요. 교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단점은 주입식이라는 단점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나왔지만 실용주의. 여러분 실용주의는 계속 맞습니다. 경험, 변화, 교육도 결국 인간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육의 철학적 기능과 그다음에 전통적인 교육 철학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 현대적인 새로 나타난 현대적인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